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탄수화물부터 끊죠. 그리고 근육이 빠지면 안 되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따로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살이 잘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체기가 오고 오히려 식욕이 폭발해서 나중에는 요요 현상 때문에 살이 더 찌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요 현상 없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그 대안책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탄수화물이 다 다이어트의 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은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빵, 국수, 라면, 과자와 같은 밀가루 음식과 떡, 흰쌀밥과 같은 정제된 곡물, 그리고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대표적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은 단시간에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키는데요. 인슐린이 또 단시간에 많이 나오게 되면 혈당을 또 급격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공복감을 빨리 오게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탄수화물을 찾게 만들고 혈당이 남아돌게 되면서 에너지로 다 쓰이지 못한 이 혈당들은 지방으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지방간이 되고 내장 지방이 되고 뱃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은 넘쳐도 문제지만 부족해도 문제가 됩니다. 포도당은 에너지도 생성하지만 피부나 점막이나 이런 연골과 같은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의 원료 물질인 글루코사민, 그리고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과 같은 이 성분들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이런 원료 생성이 잘 안 되어서 점막이나 이런 피부, 그리고 여러 조직들이 약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관절이나 연골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필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과하게 촉진시키지 않도록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 효소에 저항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으로 내려가서 그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됨으로써 그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분을 말합니다. 정제가 되지 않은 곡물, 그리고 덜 익은 바나나, 그리고 밥이나 파스타를 식힌 전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콩은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그리고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먹어도 좋습니다. 일반 전분의 열량은 1g당 4칼로리인 것에 비해서 저항성 전분은 1g당 2칼로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최적화된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저항성 전분은 비만과 당뇨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밥을 상온에서 식혔을 때는 저항성 전분이 2배로 늘어나고요. 이것을 냉장고에서 식힐 때는 3배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차갑게 식힐수록 저항성 전분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식물성 오일을 약간 넣으면 이 저항성 전분의 생성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쌀 한 컵당 한두 티스푼의 식물성 기름을 넣어준 다음에 12시간 냉장 보관하고 밥을 지으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또 씻은 쌀에 식물성 기름을 넣어서 밥을 지은 후 바로 12시간 냉장 보관한 다음 재가열해서 섭취하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아주 높은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답니다. 일반 전분은 많이 먹으면 지방이 축적되지만 저항성 전분은 반대로 이 식이섬유와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좀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저항성 전분과 레시틴이 같이 배합되어 있는 제품을 추천드리기도 해요. 레시틴은 체지방을 분해시키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과체중이신 분들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작게 먹어도 살이 찌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인슐린이 잘 반응하는 몸으로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캐럿 추출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캐럿 추출물은 인슐린 민감도를 조절해서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서 잘 이용이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살이 찌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에 살을 빼고 난 후에 조금만 식사량을 늘려도 갑자기 살이 확 찌는 요요 현상이 오는 이유는 그동안 굶주려 있던 이 세포들이 먹을 것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때다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서 살이 급속하게 찌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저탄고지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요요가 더 심하게 올 수가 있는데요. 저탄고지로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이 지방 대사가 되면서 이 지방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그 케톤체가 포도당을 대신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케톤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메칠 글라이옥살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당독소가 생성되는 것이 이 저탄고지의 함정입니다. 당독소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마치 마약과 같이 작용을 해서 내 몸에 당독소가 쌓여 있으면 또 당독소가 가득한 음식을 계속해서 탐닉하게 만들기 때문에 식욕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독소가 넘쳐나는 음식도 절제해야 하지만 내 몸 안에 당독소가 쌓이지 않게 해야 이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독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수분 없이 단시간에 고온을 가하는 튀김이나 직화 그리고 오븐을 이용한 요리는 다른 요리에 비해서 당독소가 가장 많이 유발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리 방법을 굽고 튀기고 볶는 것보다는 삶고 찌고 저온에서 조리하는 방법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독소 함량이 낮은 채소나 과일 그리고 생선, 해산물, 콩류 등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시죠. 특히 요즘은 유청 단백이다, 산양류다 해서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유나 유제품은 몸에 좋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런 단백질 보충제나 유제품을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유제품에는 BCAA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근육을 키우는 단백질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어린 송아지를 단기간에 집채만한 성인의 소로 자라게 만드는 거죠.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성장이 필요하지 않은 어른들이 이런 아미노산을 과하게 많이 먹게 되면 불필요한 성장이 일어나서 염증이나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근육을 키우려고 BCA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단백질을 합성하고 남아도는 것들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비만을 유발하고 또 암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제품이나 유청 단백질과 같은 이런 단백질 보충제들은 최대한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 논문은 BCAA 식단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아미노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과식증 그리고 비만, 수면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용량으로 순간적으로 흡수가 잘 되는 이런 액상이나 가루 형태의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게 되면 간이나 신장에도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50대 이후에는 이런 단백질의 섭취를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단백질을 많이 드신다면 반드시 이 BCAA가 근육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운동을 꼭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서 드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유청 단백질과 완두콩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비교한 연구를 보면 근육 두께에 차이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식품 속의 단백질 함유량을 비교해 보면 닭가슴살과 대두가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근육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꼭 드셔야 한다면 가능하면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칼로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살을 빼는 것보다는 한 달에 내 체중의 5% 정도를 감량한다는 목표를 잡고 단계적으로 체중을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그리고 당 독소를 줄이는 식단을 통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더 몸도 건강해지고 더 날씬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혜로운 정리학사 오늘 이것으로 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